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나라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빈국이라 생각했던 이 나라가 최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내연기관 자동차 수입 전면 금지입니다. 휘발유차 디젤차는 이제 아예 이 나라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전기차만 허용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도 유럽도 주춤하고 있다는 전기차 캐즘 시대에 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 기술에 올인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4대 중 1대가 전기차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침투율 60%를 넘겼고 베트남은 40%를 돌파했죠. 전기차는 끝났다 국장은 지능순이다라며 비웃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대한 역전의 시나리오가 지금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지만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2차전지 대박력의 실체를 아주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은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페이퍼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의 대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기차 2차전지 투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영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단어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캐즘입니다.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이 용어는 제프리 무어라는 분이 만든 건데 새로운 기술이 대중화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절벽 구간을 말합니다. 지금 딱 그 시기라고 다들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개념 정의입니다. 캐즘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최신형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얼리어답터들이 줄 서서 삽니다. 그러다가 일반 대중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고민하죠. 비싼데 충전기는 어디서 사? 고장나면 어떡해? 이 고민의 구간이 바로 캐즘입니다. 전기차도 똑같아요. 보조금은 줄어들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 불편해 보이니까 잠시 멈칫하는 겁니다. 둘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죽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매스컴에서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 둔화만 보고 시장이 망한 것처럼 떠듭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 현상이에요. 2025년 글로벌 통계를 볼까요?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했습니다. 아니 수요가 죽었는데 어떻게 25%나 성장합니까? 비결은 바로 디커플링, 즉 시장의 분리입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 이유로 주춤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은 지금 전기차 붐이 불고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은 2026년 완공 예정이었던 볼프스부르크 전기차 전용 공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게 이유였죠. 반면 중국의 BYD는 어떨까요? 이들은 그 공장 지을 돈으로 태국과 브라질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결과는요. 태국 전기차 점유율 1위, 브라질 점유율 60% 달성, 폭스바겐이 주춤하는 사이 신흥국 시장의 안방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투자자라면 다음 세 가지 단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스텝 1, 리튬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횡보하기 시작하면 배터리 기업의 이익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스텝 2, 중저가 모델의 확산입니다. 테슬라 모델 2나 현대차에 EV3 같은 보급형 모델이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캐즘 탈출의 신호탄입니다. 스텝 3,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전기차는 할부로 사는 고관여 재화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전기차 화재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2026년 현재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화재율은 통계적으로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심리적 허들이지 기술적 불가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싸게 팔아서 세계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선진국들이 관세를 올리며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OECD 국가들의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중국에 보이지 않는 제국 전략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갑니다. 뉴스만 보면 미국이 관세 100%를 때려서 중국 전기차가 다 망할 것 같죠? 그런데 중국 전기차 수출 데이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중국의 성동격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국과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전 세계 인구의 80%가 사는 신흥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중국은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서구권은 우리를 막을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곳으로 간다. 2024년부터 중국의 전기차 수출 물량 중 BOECD 국가 비중이 OECD 국가보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충전기 설치부터 수리센터까지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합니다. 관세 장벽이 중국을 막을 수 있다? 이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BYD는 멕시코에 거대한 공장을 지어 북미 자유무역 협정 혜택을 노리는 동시에 남미 시장 전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압도적인 승전보를 울리고 있죠. 일본 차의 성지였던 태국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8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왜 무서운지 투자자라면 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수직 계열화입니다.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직접 만드니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둘째, 인프라 선점입니다. 정부와 협력해 충전 스테이션부터 깔아줍니다. 셋째, 로컬라이징입니다. 그 나라 기후에 딱 맞는 모델을 광속으로 내놓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마감은 아직 한국차에 뒤질 수 있지만 신흥국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건 가성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보다 더 절박하게 전기차를 원하는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뻔한 국가들의 선택, 리프프로그 현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프프로그는 개구리가 점프하듯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기술 도약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이 현상이 가장 강력합니다. 화석 연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에게 휘발유차는 사치이자 경제적 재앙입니다. 반면 전기는 자기 나라의 물과 햇빛으로 만들 수 있죠. 에티오피아 사례를 다시 봅시다. 이 나라는 매년 연료 수입에 수조 원을 씁니다. 그런데 외화 보유고가 바닥났죠. 반면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 발전소가 있어 전기는 남아돕니다. 답은 뻔하죠. 나라 전체를 전기차로 바꿔 외화 유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네팔과 베트남의 폭주도 무섭습니다. 네팔은 험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베트남은 빈페스트를 앞세워 전환율 40%를 향해 달리고 있죠. 제가 만난 네팔 택시기사는 전기차로 바꾸고 수익이 3배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확인되는 순간 대중의 이동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투자자라면 에너지 자립 의지 정부의 강제력 중국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 중국이 다 먹나? 걱정되시죠?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역설적으로 한국 배터리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보내는 러브콜 K배터리의 방역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작년 재작년 뉴스 보며 가슴 답답하셨죠? 한국은 비싼 NCM만 고집하다 망한다는 위기론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칼을 갈아왔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보입니다. 한국은 NCM 맥일에서 올라운더로 진화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모두 한국형 LFP와 미드니켈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중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성능 LFP라는 새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중국산보다 에너지 밀도가 15% 높습니다. 테슬라나 현대차가 왜 한국산 LFP를 원할까요? 품질의 일관성과 미국의 IRA 규제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2026년 현재 실차 테스트가 막바지입니다. 화재 위험을 제로로 만든 이 기술은 프리미엄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투자자라면 ESS 매출비 중 468해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여부 소재 국산화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화재 공포요? 이제 AI가 0.1초 만에 감시하는 시대입니다.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뜻이죠. 자, 기술은 알겠는데 내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고수들은 벌써 어떤 지표를 보며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탐욕을 부려라. 버핏의 말이지만 근거가 필요합니다. 2026년 왜 지금이 변곡점일까요? 배터리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가동률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수주 잔고 1000조 원이 뻥이라고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공급사를 바꾸는 건 엔진 설계를 바꾸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3사의 수주 장호는 여전히 천문학적이며 대부분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차가 팔리는 만큼 배터리는 무조건 나갑니다. 리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배터리사들은 덜 팔아도 더 많이 남기는 체질 개선을 끝냈습니다. 투자 시점은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유럽의 유로 7 규제 기업의 공장 가동률을 보고 잡으십시오.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는 순간 이익이 폭발하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이 시작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막 10년을 넘긴 청년 산업입니다. 침투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우리 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차가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고가 되는 세상, 그 최종 결론을 정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머니페이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30년 도로 위 10대 중 역대가 전기차입니다. 이때 전기차는 V2G, 즉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낮에 싼 전기를 담아 밤에 비싸게 되파는 시대가 옵니다. 차가 서 있기만 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전력망이 터질 걱정은 마세요. 오히려 전기차는 스마트 그리드의 완충 작용을 하는 구원투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노다지가 나옵니다.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2030년대 초반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안에 리튬과 니켈을 뽑아내는 것이 땅 파는 것보다 훨씬 싸고 친환경적입니다. 2030년 배터리 제조사의 최대 공급처는 광산이 아니라 재활용 센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가 옵니다. OTA로 자고 일어나면 성능이 좋아지고 자율주행으로 차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움직이는 거실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도 기존 배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LCD와 OLED처럼 공존하며 시장을 키울 겁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지금의 캐즘은 신흥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성장통입니다. 둘째, K배터리는 IRA 규제와 기술력으로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2030년 전기차는 에너지와 AI 플랫폼의 결합체가 될 것입니다.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북미 비중이 높은지, 40-680 양산 능력이 있는지, ESS 다변화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에티오피아의 선택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지만 누군가는 서핑을 즐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